안녕하세요. 시와 시조를 쓰고 연구하는 정병기입니다. 평시조, 시조, 사설시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시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이러한 명칭은 자주 들어보셨겠죠. 이러한 세 가지 유형,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파격형 정도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이름들인데요. 이러한 세 가지의 유형과 그 구체적인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올해 2024년 초에 시조학론총 60집 1호에 실은 논문 현대시조 3장의 의미 구조에 실린 내용입니다. 한국 현대시조 대사전을 중심으로 거기에 실린 단시조를 한 3천여 편을 분석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론을 갖추기 위해서 앞부분에서 유형과 형식을 잠깐 다룬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필요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시조, 시조, 사설시조라는 명칭 외에도 뭐 단시조, 연시조, 연영시조, 옴니버스 시조, 뭐 제가 또 쓴 혼성시조라든가 뭐 이 다양한 명칭들, 단형, 중형, 장형 시조라는 것, 단장시조, 양장시조 이런 뭐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습니다. 시인, 시조시인, 시조인이라는 호명에 대해서도 여러 주장들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시인, 시조, 시인, 시조인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이제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평시조, 시조, 사설시조와 단형, 중형, 장형 시조를 다룰 텐데요. 이 단형, 중형, 어, 장형은 사실상 어, 다른 이 평시조, 시조, 사설시조를 달리 부르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사설시조가 기니까 장형, 시조는 평시조보다는 길고 사설시조보다는 짧으니까 중형, 그 다음에 평시조는 한 수씩 짧게 이루어지니까 단형, 이렇게 해서 이 단자는 여기서 짧을 단자를 쓰죠. 그래서 단형시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시조를 또 단형시조라고, 여기서 단형시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 콧단자 써요. 짧게 발음해야죠. 단형. 여기는 짧을 단자 써갖고 단형, 단자를 좀 길게 발음하고요. 그래서 좀 구분이 됩니다. 자, 이것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평시조, 시조, 사설시조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평시조, 시조, 사설시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시조부터 보겠습니다. 평시조는 기본꼴이죠. 그래서 3장 6구 12음보 45자 내외의 기본 형식을 갖춘 시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글자 수, 음절 수를 중시하는 음수율 입장인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음보를 중시하는 음보율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구라는 구를 또 중시하는 구수율 입장이 있고요. 3장에 대해서는 시비가 없습니다. 초장, 중장, 중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근데 이 각 장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두고 이제 논란이 되는 건데 45자 내외가 기본이다. 이것이 기준이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초장이 15자 내외, 중장이 15자 내외, 종장이 15자 내외 이래서 총 45자 내외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철칙으로 주장합니다. 반면에 음보, 이것은 마디인데 이 음보율을 주장하는 사람은 3장은 얘기하지 않으니까 3장 12음보 이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음수율 주장한 사람은 이걸 다 얘기하고요. 전체 다를 얘기하고요. 3장 6구 12음보 45자 내외를 다 얘기하고 음보율을 주장하는 사람은 구를 중시하지 않아요. 글자도 별로 중시하지 않고. 그래서 3장과 12음보 이것을 이제 철칙으로 생각을 하면서 한 장이 각자 네 개의 음보로 이루어져 있다. 이걸만 지키면 된다는 거죠. 반면에 구수율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음보율이고요. 구수율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구의 수가 3장 6구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각 장은 두 개의 구로 이루어진다. 이거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저는 3장 6구라는 구수율의 입장에서 음수율, 종장의 음수율을 적용해서 종장에만
이렇게 그림과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게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초장 앞구, 여기 앞구입니다. 여기가 초장 뒷구고 중장, 종장도 마찬가지예요. 앞구, 뒷구. 그래서 색깔도 달리 했어요. 이것이 앞구니까 여기가 뒷구고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제가 따로 묶은 것은 그리고 여기 요 거리보다 요 구 사이의 간격을 더 많이 띄었죠. 이 얘기는 이 윤재근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각 구는 하나의 문장이어야 된다. 센텐스. 이걸 지키기 되게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지키는 것이 이제 옳다고 이제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구가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는 한 장이 두 개의 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각 이 구 하나하나가 하나의 단문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단문, 헛단자 써가지고 단문이 되잖아요. 그 단문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 이 단문과 단문이 합해가지고 이것이 장이 된다는 거예요. 초장, 중장, 종장. 그러니까 복문이나 중문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야 기본권에 충실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현대 시전을 짓다 보면은 이렇게 구를 문장으로 갖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도 뭐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이제 구수율이 아니라 음보율이 설득력을 갖추는 것이 이렇게 하나씩 다 완전한 단문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둘째 마디와 셋째 마디가 연결되는 의미 덩어리로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이 장 전체가 하나의 단문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시조의 기본권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 음보율에 해당돼요. 네 개의 음보만 지키면 된다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의 시조 시인들은 이렇게 3장 6구, 6구라는 것을 못 지키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입장이 저는 다수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 하나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음수율을 따질 때 3, 4, 3, 4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저는 음수율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음수율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3, 4, 3, 4, 3, 4, 3, 4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첫째 마디가 둘째 마디보다는 짧은 것이 이 율격상, 운율상 편하다는 거죠.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짧게 하나씩 짧을 수가 있고 여기도 짧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초장과 중장. 다만 종장은 어떻습니까? 종장 세 글자 이건 첫자가 음술이에요. 이건 세 글자예요. 이 세 자를 부정하는 시조인들은 없습니다. 이 세 자예요. 그다음 이 둘째 마디가 다섯 자에서 뭐 한 여덟 자 또는 뭐 12자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것이 또 여기는 이제 하나의 음보로 제가 이어지는 그림으로 표시를 했지만 사실 이것이 두 개의 음보로 구성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종장은 네 개의 음보가 아니라 다섯 개의 음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종장은 이게 좀 이렇게 유연성이 높습니다. 종장의 첫 마디가 세 글자로 통일하고 둘째 마디가 다른 마디보다는 길다. 이것만 갖춘다면 나머지는 유연하게 창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종장에서는 음수율이 적용되죠, 또. 그리고 또 종장에 이거를 마지막 이 구를 낙구라고 하는데 떨어질 낙자 써가지고 낙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자에서 둘째 마디가 여덟 자까 다섯 자에서 여덟 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고조되는 겁니다. 전환하고 나서 긴장이 고조됐다가 그 긴장이 뭐 소설이나 연기도 대단원처럼 급격하게 떨어지죠. 결말을 짓죠. 그래서 다른 초장과 중장에서는 둘째 마디보다 첫째 마디가 짧았죠. 둘째 마디보다 첫째 마디가 짧았죠. 여기 이렇게 한 것이. 그런데 종장 둘째 구에서 뒷구에서는 첫째 마디보다 둘째 마디가 짧다는 거죠. 이게 더 안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더 극적으로 떨어지는 결말을 맺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 기본꼴로
평시조의 기본꼴로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평시조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예들이 전부 제가 쓴 시조들이라서 좀 민망하긴 합니다. 가을 서정인데요. 제목이 이제 등단작입니다. 2016년에 쓴 작품인데요. 어느 봄날 꿈에서 나갔다가 다시 드니 변리 지나간 흔적 보일 듯 말 듯한데 어느새 무량한 가을이 죽비 들고 나툰다. 제 첫 시조집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것에 실려있기도 합니다. 여기 초장입니다. 중장입니다. 종장입니다. 어느 봄날 첫째 마디 꿈에서 둘째 마디 나갔다가 셋째 마디 다시 드니 넷째 마디 변리 지나가는 흔적 보일 듯 말 듯한데 이렇게 마디를 표시했습니다. 종장 첫째 마디 어느새 무량한 가을이 둘째 마디 죽비 들고 나툰다. 자, 여기서 무량한 가을이 이것을 두 음보로 읽을 수도 있죠. 여섯 글자지만 무량한 쉬고 가을이 이렇게 중장의 중장도 첫 마디가 두 글자고 셋째 마디가 다섯 글자여서 이것도 음수율 3, 4, 3, 4로 계산 이게 팔격이나 파격이 되잖아요. 근데 구수율로 따지는 이건 구수율이나 음보율로 따지면 이건 정형을 갖춘 겁니다. 뭐 초장은 네, 갖춰놨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정형의 기본꼴에 맞춘 시조를 평시조라 하죠. 사설 시조는요, 시조가 중간 길이이지만 시조가 상당히 논란이 많기 때문에 사설 시조를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초장, 중장이 제한 없이 길며 종장도 길어진 시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창작 현장에서 그러니까 시조단에서는 초, 중장 중 한두 장이 제한 없이 길며 때로 종장까지 길어진 시조 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용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설시조는 논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적인 규정이나 창작 현장에서의 규정이나 이것을 이걸 한마디로 표시해서 규정하자면 초장은 네 마디로 돼 있죠. 네 마디 또 따지면 이것이 부수율로 따지면 2구겠죠. 2구 사음보가 되겠죠. 네 마디 지키고 종장도 똑같습니다. 2구 사음보 그 둘째 마디가 때로는 이음보로 될 수도 있으니까 오음보. 자, 여기는 중장이 길어진 겁니다. 이런 형태의 사설시조가 제일 많아요. 초장이 길어질 수도 있고 중장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종장까지 길어질 수도 있어요. 3장이 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창작의 이 현실을 보면은 중장이 길어지는 형태가 가장 많고 일반적으로 좀 안정적이죠. 시조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거든요. 초장도 정형을 갖췄고 종장도 정형을 갖췄기 때문에 시조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 초장이 길면은 사설이 앞에 쫙 알리고 중장이 짧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안정성이 별로 없습니다. 초장에 서두로 시작하고 도입하고 중장이 사설을 쭉 나열하고 그다음 종장에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이러한 것이 어, 사설 시조로서 많이 창작되고 또 안정적인 구조죠. 자, 사설 시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제 두 번째 시조집 시간 환상통에 있는 건데요. 나 돌아갈래를 역순으로 쓴 겁니다. 나 돌아갈래. 내용을 조금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레갈 아돌 나가 됐는데요. 이것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흐른다. 네, 그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자, 초장 정형을 지켰습니다. 이승고통 예감한 듯 주름 투성이로 태어나 사설에 나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 중년으로 걸어나와 돈을 주고 회사 다니며 구출이라 써진 문으로 들어가 구입이라 써진 문으로 나오는 그런 삶을 견디라. 빼앗긴 노동을 되사기 위해 면접을 보고 시험을 치르니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이자 답변을 하고 질문을 받은 후 왜곡하게 채워진 글자들 깨끗이 지워 시험지를 돌려주고 입사 원서를 돌려받아 미생으로 미망으로 거슬러 생들의 헬 조선에서 사는 박하와 노랑할미꽃 헷갈리는 시대다.
박하의 꽃말은 미덕이죠. 할미꽃의 꽃말은 뭐 아시다시피 이런 그대로 슬픈 할머니의 사연이 담긴 그런 얘기죠. 이런 것이 헷갈리는 시대다. 뭐 그런 의미로 쓴 건데 이것도 보시면 출구를 거꾸로 하면 구출이죠. 입구를 거꾸로 하면 구입이고 이런 식으로 영상을 거꾸로 돌리듯이 뒤로 가는 그런 것을 쓴 겁니다. 현 세태를 이런 식으로 사설로 쭉 비판하면서 본 것입니다. 역시 이제 중장이 길어진 그러한 유형의 사설 시조죠. 시조는요, 역시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면 초장, 중장 가운데 어느 한 장이 경시조보다 이름보 정도 더 길어진 시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예지들은 시조를 별도로 분류해서 게재하지 않거든요. 정형을 지키자는 파격이나 탈격으로 규정하고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김학성 교수는 대부분의 시조 연구자들조차 시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표준국어 대사전의 규정을 저는 거의 수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어느 한 장이라고 한 부분입니다. 두 개의 장이 사설시조처럼 두 개의 장이 다 이름보 길어질 수 있죠. 어느 한 장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어느 한 장이 아니라 초, 중장 가운데 한두 개 장이라고 하고 있고 때로는 사설시조처럼 때로는 중장도 길어질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뒤에서 또 상세히 말씀드리고요. 이름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자, 그런데 학자들마다 여시주에 대한 규정이 정말 다양해요. 아예 그냥 여시주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규정하는 경우도 인정하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김남규 시인 연구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시조의 기본 틀인 3장 6구 12 음보를 기준으로 할 때 초장, 중장, 종장 가운데 어느 한 장의 음보수가 7음보까지 길어진 형식. 이건 사실 김재현 씨가 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것을 김남규 박사가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7음보까지 길어진 형식을 시조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따라서 한 장이 8음보 이상으로 길어지면 4음보를 한 장으로 하는 평시조 기준에서 두 장이 되기 때문에 사설시조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 장에 1음보 못 미치는 7음보까지를 어시조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장이 이루어졌다고 봅시다. 초장이 이렇게 네 개가 있고 중장이 하나, 둘, 셋, 네 마디가 있어요. 근데 또 네 마디가 되면은 중장 이게 네 음보가 네 마디가 한 장인데 또 네 마디가 돼버리면 또 한 개의 장이 네 개의 장이 돼버린다는 거죠. 네 개의 장이. 그러면 이것은 이 중장 전체는 사장이 되면 시조가 아니죠. 근데 이것을 하나의 장으로 길어진 사설로 인정을 한다면 이것은 사설 시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장의 범위를 넘어가면 사설로 봐야 된다. 그러면 장의 범위가 넘어가지 않는 수준에서 중장 기본 4개에다가 3개까지 길어진다면 이것은 사설 시조가 아니기 때문에 시조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 중, 종장 가운데 어느 한 장이 이것도 2개 이상의 장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실수 같은데 기본적으로 김재현 씨나 김남규 박사도 이것은 두 개의 장에서 그럴 수 있다. 3개 장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실수 같습니다. 자, 그래서 김동규 박사 입장을 정리하자면 사설 시조의 일반형을 정의한다면 하나의 장이 길어지되 시조와 구분되기 위해 반드시 8음보 이상으로 길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말씀드렸죠. 대체로 중장이 길어진다. 이것이 김남규 박사 시조 시인의 입장입니다. 그중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김학성 교수의 논문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시조에서 파격미는 그 일탈의 정도에 따라 세 등급으로 범주화된다. 가벼운 파격, 중간 정도의 파격, 가장 심한 파격이 그것으로 이에 따라 평시조, 어시조, 사설시조가 가름된 것은 익히 아는 바다. 앞에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평시조, 어시조, 사설시조는 파격 정도에 따라서 나누는 구분이라고. 이 세 범주를 일탈의 정도를 기준으로 새롭게 정의해 보면 평시조의 경우는 음절 수준에서
시조의 경우는 음절과 음보 수준에서, 사설 시조의 경우는 음절과 음보, 구위 수준 모두에서 파격이 일어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김동규 박사 얘기랑 비슷하죠. 그것을 좀 더 학술적으로 다듬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평시조는 네 마디를 지키면 여기가 한 마디가 글자 수가 세 개나 네 개를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다섯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한 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음절수, 글자 수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걸 벗어나도 그것은 평시조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음절 수준에서라는 표현은. 근데 어시조는 음보 수준에서 여기 네 개잖아요. 네 개. 네 음보잖아요. 한 음보 더 길어져도 되죠. 이게 음보 마디가 파격 또는 일탈이 된다는 얘기예요. 글자 수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어시조다. 이거죠. 근데 사설 시조에는 구까지도, 구라는 건 뭡니까? 두 마디죠. 두 마디. 구 수준에서도 파격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아까 김남규 박사가 한 얘기하고는 조금 다르죠. 김남규 박사는 내음보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내음보. 내음보 이상으로 가면 사설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김학성 교수는 어, 구라고 했으니까 구. 구는 두 마디니까 두 음절, 두 음보. 두 개가 길어지면은 그거는 사설시조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조를 규정한 것을 보면은 규정을 보면은 이건 인용한 겁니다. 시조 고조된 흥추를 멋스럽게 드러내고자 할 때 각 장에서 한두 음보 정도 느리는 음보 수준의 파격미를 구현한 것이다. 해서 두 음보까지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두 음보를 포함시켰는데 사설 시조는 두 마디 음보 수준에서 구 수준에서 파격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좀 모순이잖아요. 두 음보면 벌써 구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좀 더 뭐 김망성 교수님의 다른 논문들 읽어보면은 구를 어떻게 두 개의 마디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 규정했을까 라는 걸 찾아본다면 이게 모순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요 규정상으로는 조금 약간의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구를 두 마디로 본다면. 그런데 기본적으로 음절 수준에서 병시조를 보고 음보 수준에서 시조를 보고 구 수준까지 저는 이걸 장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남기 박사 입장처럼 자, 이렇게 설명한 것 그리고 파격 정도에 따라서 설명한 것 이것은 아주 훌륭한 파악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입장을 종합을 해서 제가 규정하는 어시조는 이렇습니다. 초중장 중 한두 장이 평시조보다 한음보, 표준국어 대사전에 한음보로 돼 있죠. 저는 그걸 끝까지 수용해서 그러니까 세 개의 입장을 종합해서 볼 때 한음보 정도 길며 때로는 종장까지 길어진 시조. 때로는 이것은 대부분 시조는 초중장에서 그렇고 어차피 종장은 두 번째 마디가 두 번째 음보가 굉장히 유연하게 어, 두 음보로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글자 수로도 12자까지 되기 때문에 종장에서는 사실상 파격이 잘 안 일어나요. 파격이 일어나도 그것을 정형화한 틀 안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초장과 중장 중에서 한두 장, 한 개 장이나 두 장 다 하는 번으로 기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 파격으로 넣어진 음보를 흰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중장이 길어진 시절을 제가 그림으로 표시한 거예요. 여기 흰색으로 표시된 이렇게 기본꼴을 벗어난 파격으로 일탈로 추가된 음보를 저는 어음보라 하죠. 어, 엇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엇나갔다. 기준 틀에서 조금 엇나갔다 이거죠. 자, 그런데 김남규 박사 경우처럼 두 음보나 세 음보까지 길어진다면은 기본형을 보다 길어지는 모든 경우를 다 시조라고 부르는 경우가 생겨요. 기본형을 지키면 평시조, 세음보까지 길어지고 내음보부터 길어지면 그건 사설시죠. 사설시는 무한정 길어져요. 그러면 시조라는 것이 정해진 틀이 없죠. 모든 시가 시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엇이라는 말에서 보다시피 어음보는 엇나가는 어쩔 수 없이 이 음보를 한음보를 집어넣으면 정말 시가 미학적으로 살아나는데 이것을 안 집어넣으면 정형의 틀은 갖추나 미학적으로
가치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글을 쓰다 보면 그렇게 그런 경우를 자주 부닥칩니다. 그러면 넣어야죠. 탈격이나 파격이 있더라도 그 미학적 가치가 더 중요하니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돼요. 줄여도 안 되고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되는데 그것이 두 번까지 길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음보 정도 길어지는 것을 파격으로서 허용하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건 정형에 들어 어긋나니까. 그래서 저는 굳이 이것을 뭐 음보수로 사설시조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두 음보까지 길어지면은 파격을 너무 많이 허용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형시로서의 시조가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자유시와의 구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각 장에서 한 음보 정도만 늘어나는 것을 시조로 허용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시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 두 번째 시조집에 실린 시조인데요. 살인과 사형, 삶이란 무엇입니까? 죄악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묻고 스스로 답한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말줄임표가 이제 뒤에 들어갔어요. 여운을 두기 위해서. 초장은 두 개의 구를 갖추었고 네 개의 음보를 갖추었죠. 초장의 정형틀을 지켰습니다. 종장도 참 좋은 세 글자, 질문입니다. 다섯 글자. 또 여기도 두 개의 음보로 낙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장이 인간이 인간에게 묻고 스스로 답한다. 다섯 개의 음보예요. 이것은 물론 시조창으로 한다면 노래니까 인간이 하는 보, 인간에게 묻고 이것을 또 하는 보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로서 문자 시로서는 휴지기가 이렇게 끊기죠. 그래서 요 묻고 요것이 어둠보가 된 겁니다. 추가된 어둠보 파격으로 들어가 있는 어둠보예요. 그래서 중장이 하나의 어둠보를 가진 시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격 정도에 따른 시조의 유형 분류입니다. 평시조, 어시조, 사설시조가 있죠. 그중에 평시조는 3장 6구 12음보의 정형을 지킨 시조를 말합니다. 저는 구가 두 개의 음보로 이루어지고 가능하면 하나의 단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찬성합니다. 그래서 6구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시조는 초장이나 중장 중에서 한두 장이 평시조보다 한 음보 길어진 시조. 때로는 종장까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단서를 이제 붙이고요. 종장은. 그래서 이 한 음보를 어음보라 하고요. 사설시조는 초장, 중장 중 한두 장이 제한 없이 길며 이때 제한 없이 길다는 것은 김동규 박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한 개 장 이상, 네 개의 음보 이상의 길이입니다. 적어도 한 장 이상의 길이로 길며 때로는 종장까지 길어진 시조. 종장까지 길어진 시조도 적극적으로 사설 시조에 끌어안습니다. 근데 어시조는 종장까지 길어진 경우는 종장에 대한 음보 계산, 음절 계산이 복잡하고 유연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로치고 정리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파격 정도에 따른 시조의 유형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